걷기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용적을 물리적으로 증가시키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은 당뇨병 예방에 있어서 걷기가 달리기보다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10가지 주요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걷기가 시력을 강화하고 허리 통증을 치료한다는 등 일부는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그저 어슬렁거리며 걷는 것만으로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효과 뒤에는 특정한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핏핏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빈도, 강도, 지속 시간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청사진입니다. 매일의 산책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물학적 구조를 재설정하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나요? 매일 걸을 때 일어나는 10가지 생리학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위쪽 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한 연구는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운동 부족은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발병을 가속화합니다. 현재 3,500만 명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년 안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간과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해마의 용적입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지휘통제센터입니다. 걸을 때 우리는 칼로리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신경 영양인자의 방출을 유도합니다. 뇌로 혈액을 보내어 새로운 신경혈관과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걷는 사람들은 뇌 수축의 시계를 효과적으로 되돌립니다. 물리적으로 더 크고 회복력이 뛰어난 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그 메커니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걷기는 시력을 지켜줍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눈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압력입니다. 시력의 조용한 도둑인 녹내장은 눈의 체액이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붕괴 직전의 댐과 같아서 시신경을 짓누릅니다. 녹내장 연구재단 글라우코마 리서치 파운데이션은 이 둘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걷기는 보조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류를 조절하고 안압을 체계적으로 낮춰줍니다. 고강도 운동은 때때로 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지만 걷기는 이를 안정시킵니다. 말 그대로 실명의 위험으로부터 걸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깅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운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 걷기는 달리기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달리기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바로 혈압 조절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은 천연 베타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동맥을 확장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합니다. 극단적인 지구력 운동 시 발생하는 코르티솔 수치의 급증 없이 동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폐는 필터 역할을 하지만 앉아 있을 때는 그 기능이 정체됩니다. 걷기는 유산소 총매제입니다. 횡격막을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하여 혈류로 들어가는 산소의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독소 제거입니다. 걷는 동안 깊고 리드미컬하게 호흡하면 폐 하부에 축적된 노폐물 가스가 배출됩니다. 기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폐 질환으로 인한 부담은 면역력을 약화시키지만 걷기는 그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탁한 공기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멈추고 폐를 펌프질하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과학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듀크 대학교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6개월간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달리는 사람들과 걷는 사람들을 경쟁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걷는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걷는 사람들은 달리는 사람들보다 포도당 내성에서 6배 더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무려 6배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효율적인 인슐린 민감성입니다. 전력 질주를 할 때 우리 몸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당을 연소합니다. 하지만 걸을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몸을 훈련시킵니다. 이를 통해 췌장은 인슐린을 덜 생산하게 되고 이 기관에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뇨병 전 단계라면 달리기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장은 근육입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피하는 사람들은 대장암으로 사망합니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생존합니다. 걷기는 소화관을 통해 음식을 이동시키는 파도 같은 근육 수축인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걸어도 배변 활동이 조절되고 대장암 위험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여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걷기는 통계적인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몸이 노폐물을 제거하도록 기계적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만 보 걷기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헬스장에서의 운동과 맞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이 큰 운동으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근육이 파열되고 관절에 염증이 생겨 며칠 동안의 회복 기간이 필요해집니다. 걷기는 피트니스계의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회복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할 수 있지만 올바른 기술로 수행해야 합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유지하며 골반을 안정시키십시오. 당신의 뼈는 살아있습니다. 뼈는 부해 반응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이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관절염 재단 Arthritis Foundation은 염증을 줄이기 위해 30분 걷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압전 효과, 피에조 엘렉트리시티입니다.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은 뼈에 작은 전하를 생성하여 조골세포에 새로운 골 조직을 형성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골격이 갑옷이 되도록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걷기는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요통은 현대의 전염병입니다. 충격이 큰 운동은 이를 더 악화시킵니다. 앉아 있는 것도 더 악화시킵니다. 걷기가 치료법입니다. 당신의 척추 디스크에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압축되었다가 다시 이완될 때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걷기는 이러한 펌프 작용을 제공합니다. 척추의 연조직으로 영양분을 순환시킵니다. 자세를 개선합니다. 당신을 똑바로 서 있게 해주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그저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의 녹슨 경첩에 기름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의학 연구 저널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가 그들의 증상을 없앴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화학적 정화 과정입니다.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연소시키고 엔돌핀과 뇌 유래신경영양인자 BDNF를 분비합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학생들이 전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걷기가 그들의 기분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위한 하드 리셋 완전한 초기화입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우울한 정체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 문 밖으로 뛰어나가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를 귀찮은 의무처럼 여기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어슬렁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걷는 것이 아닙니다.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지지력이 없는 납작한 신발을 신지 마십시오. 발의 아치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 사항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한 번씩만 한다면 아무런 이점도 얻을 수 없습니다. 힘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이제 파이티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FIT 공식입니다. 이는 빈도, frequency, 강도, intensity, 시간, time을 의미합니다. 이 변수들을 무시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 빈도.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하다면 일주일에 3-5회로 시작하십시오. 5분밖에 할 수 없다면 5분만 하십시오. 하지만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은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강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게을러집니다. 편안한 산책은 심혈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대화 테스트, 톡 테스트, 구간에 도달해야 합니다. 시속 4.5km의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너무 느리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헐떡인다면 너무 빨리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에 자극이 가는 최적의 지점, 스위트 스팟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 요소는 시간입니다. 마법의 숫자는 30분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생물학적 변화가 시작되는 임계점입니다. 6,000턴보를 기본 목표로 삼으십시오. 처음부터 10,000턴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십시오.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 전에 물을 마시십시오. 수분이 부족한 엔진은 멈춰버립니다. 다음은 움직임의 규칙입니다. 팔을 흔드십시오. 이는 상체를 사용하게 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최대 10%까지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의 규칙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는 데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진단을 받았고 치료법을 얻었으며 이제 공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를 싫어합니다. 피트니스 업계도 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료이고 효과적이며 여러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이 세울어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뇌가 수축하고 뼈가 약해지도록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한 걸음씩 여러분의 생물학적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FIT 공식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에 나는 걷는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누가 자신의 생존의 진심인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걷기에 숨겨진 힘에 대한 이 분석이 일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바로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던 생물학적 비밀들을 밝혀냅니다. 더 강해진 자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시작됩니다.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살아 숨 쉬십시오.